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확장판입니다. 오늘 세 분 취재 편의점 장윤성 기자, 그리고 2분 뉴스 김대호 기자, 그리고 오늘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한수 위원장 모신 이유는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GTX 그것 때문에 좀 모셨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사실 워낙 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여튼 많이 이상해. 네. 나만 이상한 건가 이게? 아니요, 다 이상하게. 중요하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지금 이 공정이 한 60% 지금 지하 5층, 4층, 3층 지금 올라갔다는데 원래 예상대로라면 다음 달에 개통이거든요. 다시 다 때려 부시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안 그럼 저걸 안전한 건지,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물어보려고 오늘 강 위원장 좀 모셨습니다. 예. 오늘 좀 방송에는 처음 출연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시죠? 요즘 뭐 많이 나오시던데. 방금 12시에 또 라디오 방송 하나. 봉지욱. 예. 그러니까 그걸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오늘 좀 여기서도 좀 부탁드리고. 예.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서울시에서는 현대건설의 단순한 작업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500개 철근이 이렇게 빠진 채 그 지하 5층 맨 바닥층이잖아요. 여기서 빠진 채 시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작업은 그러니까 하청 현대건설이 시공사고, 현대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지는 않고 하청 업체가 하고, 그걸 갖다가 현대건설 확인하고, 감리가 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 몰랐다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저희 아마 건설업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나 사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건데요. 예. 통상 그 철근 같은 경우에 예. 그 하청업체 소위 이제 골조업체라고 하는데, 예. 골조 작업, 건물 뼈대가 올라가는 예. 이 작업을 하는데 그 견실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철근과 콘크리트, 레미콘 요건데, 예. 이거는 하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재이기 때문에 예. 철근과 타설은 콘크리트, 레미콘은 원청이 직접 주문을 합니다. 예. 직접 주문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저희는 이제 원청에서 설계 도면은 이해를 잘못했다, 해독을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애초에 주문을 했던 원청 현대건설이 처음부터 애초에 도면 해석을 잘못해서 철근 주문 자체를 제대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예. 하청업체에 그래서 실제 시공하면서의 문제인 건지, 예. 그것도 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는 이제 철근 가공 공장이 얼마나 발주가 돼 있는지 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원청도 그것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있는 원청도 몰랐고, 예. 타설할 때까지. 그다음에 감리를 우리나라 1위 거의 1위 감리업체라고 하는 예. 사면에서 그 대단한 업체에서도 감리를 자기들이 직접 했는데, 예. 그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도 모르고 원청도 모르고 감리도 몰랐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빼먹으려고 현대건설 직원이나 예. 그런 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청업체에서 빼먹으려고 공사가 무너지든 말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철근 한 20개 들어가는데 한두 개를 빼거나, 예. 조금 결속을 한 10cm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20cm, 30cm 이렇게를 좀 하거나 작업을 용이하게 네.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크게 이제 전체 하중에서 크게 많이 차지 않는 부분이나 예. 이런 경우는 좀 모르겠는데, 예. 이것은 이제 치명적인 이제 하중을 바치는 문제라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전체 철근에 이 정도를 뺀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지하 5층에 이게 모든 하중을 다 받는 예. 지금 기둥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철근을 그냥 자재 빼돌리기거나 예. 이럴 수 있는 사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MBC 뉴스에서 보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업체가 감리할 때 저렇게 오니까 저거는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모습이잖아요. 예. 저기 보면은 하청업체는 그 도면을 잘 못 봤다고 쳐. 예. 그러면 원청인 현대건설이나 그 설계도를 만든, 그리고 감리업체는 그것만 맨날 반복하고 하는 일이 그건데, 예. 저걸 저렇게 자리가 작아고선 재구하면서도 철근이 2개 꼽혀 있는지 원래 2개 꼽혀 있어야 되는데 1개만 지금 꼽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저게 지금 지하 5층이 저희가 돈을 못 봐서 그런데, 예. 아마 층고 높이가 한 8m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 철근이 보통은 지금 한 29mm나 우리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크기의 철근인데,
근데 휘어지지도 지름이 29mm예요? 그럼 굉장히 두꺼운 거네 그러면. 20mm가 지금 넘어가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초나 이제 기둥이나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요. 예. 저거는 잘 휘어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예. 저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높이도 높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발판을 다 해서 예.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 작업이 더딥니다. 예. 그리고 지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기둥들을 다 기둥 올리는 철근 작업하는 데만 해도 예. 저는 뭐 최소 못해도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건데 예. 더 걸렸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한 달 또 작업하는 동안 원청 관리자들은 공사 파트에서는 계속 현장을 시공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매일매일마다 나와서 할 건데 그거를 한 달 넘게 이 철근 기둥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도 한 번도 이거를 캐치를 하지 못했다. 단순히 뭐 이제 원청이 1차 확인을 하고 감리가 2차 확인을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원청에서 한 달 넘는 그 철근 작업을 하는 동안 몰랐다. 첫 번째.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럼 매일매일 같이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들이 그 작업하는 걸 원청에서 같이 감시하고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원청의 관리자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항상 붙어 있지는 않지만 주요하게 작업들을 하고 그러면 그날의 주요한 작업들 이제 확인하고 또 이제 자기 또 이제 행정 업무도 보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같이 하죠. 삼성역에서 저거 그 주민들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홍사우 씨 오기 전에 삼성역계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왔는데요. 마치 빠르시네. 준비된 것처럼. 그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일단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한 마음이셨고요. 특히 이제 그 근처에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이 삼성역의 공사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음 피해 얘기하시는 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 10년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는 맨날 공사판이다. 뭘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근에 나온 그 부실 시공, 특히 이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안하다. 특히 뭐 격일제로 건물 이제 경비 인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혹시 내가 타고 있는 순간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불안해서 좀 다닐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 1000만 시민의 발 아니겠습니까? 그 지하철은. 그렇죠. 그리고 삼성역을 하루에 이용하는 평균 인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10만 명 중에 누군가는 혹시 발생할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발언한 것 가운데 제일 기가 막힌 게 아직 사고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무슨 뭐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떠내는 식으로 그 공박을 한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충격을 준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삼성역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이게 또 한 가지 제가 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작년 11월 10일 날 그러니까 10월 23일 날 현대건설은 이게 철근이 누락됐다는 걸 인지를 했고 11월 10일 날 서울시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11월 10일 날 저 보고를 한 다음에 저게 지하 5층이잖아요. 맨 아래층. 그다음에 지하 4층을 공사를 하는데 감리업체가 지하 4층을 우리 이거 다 됐으니까 철근 골조나 이런 거 여기다 콘크리트 붓기 전에 감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건축 요구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걸 했다는 거거든. 저게 지금 보면 11월 11일 날 그리고 14일 날 저 요청을 했다는 거야. 저건 지하 4층이에요. 5층이 아니고. 아니 지하 5층이 지금 그렇게 부실하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공사를 당연히 제가 상식적으로는 중지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할 건지 생각을 할 텐데 일단 거기는 거기고 지하 4층 그 위에를 콘크리트를 쌓기 전에 이거 빨리 허가를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 저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저걸 좀 보면서 애초에 처음에는 저 건축 보고서가 지하 5층 거라고 봤는데 지금 하도가 되는 게 지하 5층이기 때문에 4층이라 그건 좀 잘못된 보도였어요. 뭐 어제 감리업체에서 뭐 입장문을 내면서 이게 지하 4층 거다. 근데 저는 지금 지하 5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 4층 거를 지금 왜 저 자료를 냈는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괜히 좀 혼란을 좀 부추기게 만든 게 다만 도리어 감리업체가 아니냐 이 생각도 들고요. 저건 뭐 지하 5층과 지하 4층은 아마 이제 하중이 좀 다를 수 있을 건데 지하 5층 어떻든지 가장 많은 거고 그 4층은 아마 하중이 조금 더 덜할 수는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설계나 뭐 철근 개수라든지 강도라든지 이게 다 다를 수는 있을 건데 소위 말해서
지금 두 가닥이 들어가서 이제 5층에서는 올라오면 원래 그렇게 돼 예, 있지. 예. 근데 그 지하 4층은 뭐 이제 도면을 봐야 알겠지만 예. 여기도 두 가닥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 지하 4층도 그다음에 한 가닥으로만 올라가는 건지. 아, 철심은 그럼 안에 철근 계속 지하부터 쭉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모든 우리 건축물들은 예. 지하에 파일이라는 걸 박습니다. 예. 그 전봇대 같은 예. 비슷하게 생긴 파일을 받고 그게 이제 안방까지 내려가서 예. 그게 지하 밑에서 예. 이게 올라오면 그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든 철근들을 다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결을 해서 이제 기둥과 벽체와 그 보나 모든 것이 철근은 하나라도 끊겨 있으면 안 되고요. 아, 다 지하 연결이 돼 5층부터 다 다 연결이. 연결이 돼. 예, 모두가 다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저게 어떻게 그럼 끊어져 있는데 긴 어떻게 게- 연결을 해요? 저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두꺼운 철근이기 때문에 예. 저 위에 보시면은 그 위에 그 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이제- 그것도 아까 저렇게 예, 아, 저걸- 볼트너트처럼. 예, 저거는 일반 얇은 철근들은 서로 겹쳐서 이제 철사로. 연결을 네. 하는데 네. 굵은 철근 같은 경우에는 저 커플러라고 해서 저 아래 위가 이제 그 나사홈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그래서 완전 아, 그래서 연결을 하는구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밑에서 두 가닥이 올라와서 만약에 위 4층에도 두 가닥으로 올라가는 만약에 도면이다 구조다 이러면은 두 가닥이 올라와서 여기에다 두 다시 가닥 이제 맞추고. 올라와서 이제 두 가닥이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한 가닥이 올랐는데 위에가 또 만약에 두 가닥이다. 그럼 하나는 붕 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 그러네. 기본적으로 이치가 네. 그 어쨌든 저 기둥을 그러니까 큰 게 이제 기둥 하나에 들어가는 철근 개수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거잖아요. 예. 두 개가 한 세트여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씩만 그렇지. 박아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50개 기둥이 80개 중에.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 지하 5층부터 지상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야 되면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 개가 쫙 박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4층이나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지하 5층은 원래 두 개여야 돼. 맨 아래 하층이 크니까 두 개에서 철심이 딱 이렇게 두 개가 올랐어. 네. 4층은 그러니까 5층보다는 조금 하중을 덜 받아도 되니까 네. 한 개일 수도 있어. 한 개일 수도 있어. 그런데 4층까지 두 개여야 돼. 그러면 두 개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하 5층에 한 개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하나 이거 덜렁덜렁 허공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네. 설계도를 봐야 되겠지만은 지하 4층도 저는 지금 철근이 두 개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만약에 지하 5층이 지금 한 개만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지하 4층이 철근을 지금 두 개 박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보통 우리가 철근은 지금 저 화면이나 보시듯이 그 여기 이제 슬라브 바닥에서 예. 보통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밑에 층에서부터 해서 연결해서 예. 여기서부터 1m에서 다시 연결을 하고 예. 그러면 하나가 만약에 이제 4층이 두 개다. 이미 하나가 올라와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에 두 개를 하나만 연결을 하고 이 하나는 어떻게 지금 이제 연결을 해놨을지가 좀 의문이죠. 그거 확인해 봐야겠네. 예. 4층이 지금 그거 4층도 두 개로 돼 있냐 하나로 돼 있냐 그리고 예. 연결을 지금 어떻게 해놨느냐. 예, 예. 하나는 공중에 지금 둥둥 떠 있는 상태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지하 5층에서 지하 5층이고 여기가 지하 4층 만약에 이제 예. 바닥입니다. 예. 그럼 철근이 보통 이제 밑에 5층에서부터 올라온 철근이 보통 한 1m에서 1.5m 예. 이 정도까지 이제 이게 길이가 나와 있어야 다시 또 연결을 하니까. 예. 그러면 연결을 하면은 지금 한 가닥이 올라와 있으면 이거를 뭐 한 가닥은 여기 기존에 올라와 있던데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그러면은 이제 기존 한 1m 이상은, 예. 5층에서 올라온 철근은 한 가닥일 거고, 네. 물론 뭐 바닥에 바닥부터 해가지고 또 옆에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가닥은 아무리 바닥에 놓았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지하에서부터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지. 붕 떠 있게 되는. 허공에 붕 떠 있는 거라. 야,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하중을 반만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에서 설명하는 거는 보강공사라고 해서 예. 이미 공구리를 다 쳤으니까 이걸 예. 저는 다 뜯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뜯어내기 저기 조 단위의 공사 비용이 드니 뜯어내야 되지 않고 저렇게 겉에 왼쪽이 원래 두 개 박히면 저렇게 콘크리트만 치면 되는데 한 개만 박혔으니 하중을 덜 견디질 못하니 겉에다가 철판을 대서 이렇게 삥 둘렀다는 거거든요. 그럼 옆에 철판이 받치고 있으니까는 철심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4층이 지금 덜렁덜렁 하나가 지금 그 철심이 덜렁덜렁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거 5층만 저 철근을 강판을 옆에다 보강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저게?
저거는 괜찮은 거예요? 보강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떤 기술적으로 뭐 세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뭐 통용되는 방식인 건지 저 방식 저도 이제 처음 봐서 좀 잘은 모르겠고요. 뭐 하중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예. 제 생각은 이게 이제 기둥만 싸는 건지 아니면은 밑에 슬라브 예. 이제 천정까지를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5층에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예. 4층인 슬라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5층에서는 천장이고 4층에서는 바닥인데. 슬라브라는 게 평평한 예, 철장이나 우리 바닥을 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천장 두께가 지금 저 정도의 부분이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40cm, 40cm가 만약에 바닥이다. 일반 우리 아파트는 한 20cm 예. 그런데 만약에 한 40cm다. 그러면은 1층도 1층이지만 1층 기둥도 기둥이지만 예. 기둥에서 요 바닥이 슬라브 바닥하고 이제 연결되는 이까지는 바닥까지도 한 개로만 올라와 있다는 거죠. 바닥까지도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 그럼 바닥은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 슬라브는 기둥의 옆에 이전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기둥의 철근을 다 빼먹기도 빼먹고 설계도 다 했지만 철근 애초에 설계 자체도 그렇고 시공도 잘못했지만 이 기둥하고 슬라브 여기에 이제 내려앉지 않도록 예. 보강을 옆에 이제 기둥 옆으로 예. 충분히 좀 더 보강을 합니다. 철근을 더 슬라브 철근하고 기둥 예. 철근하고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제 철근을 더 연결하는데요.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기둥은 저게 뭐 하중상 만약에 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국토부가. 근데 그러면 슬라브까지도 일정 정도 옆에 좀 더 보강해서 받치는 건지 그것도 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까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예.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 지금 예. 공개가 돼 있어 갖고 우리가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밑에가 어쨌든 철강이 아무리 옆에 강판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쭉 철근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하 5층부터 지하 1지상까지 쭉 일렬로 연결이 돼야만이 그게 하중을 받는 건데 애초에 맨 밑바닥이 한 가닥만 달랑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가 2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이게 다 공중에 둥둥 떠 있는데 이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예. 큰일 났네. 저걸 그러면 지금 그냥 저렇게 보강을 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실공사처럼 보이는데 예. 저 방법이 일단은 기술적으로 했을 때 그 설계가 과연 괜찮은 하중을 받칠 수 있는지 확인이 하나 필요한 거고 예. 두 번째로는 그럼 지금 부실처럼 보이는데 저 계획안은 언제 나왔는가? 이게 드러나면서 나온 건가? 보강 계획? 네, 보강 계획. 그건 드러난 이후에 나온 드러난 이후에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그렇죠. 지하철 다니는 개통 시기를 빨리 맞춰야 되니까 알리지 않고 그냥 철판만 보강하는 거로다가 해서 하겠다. 숨기고 있다가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들켰다는 거잖아요. 보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막 폭발력이 돼버린 거거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 원청, 감리 어떻게 셋다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설계 도면을 잘못 해석해서 저게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 이거 불안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주저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예. 이제 뭐 현대건설에서는 이제 이게 설계에 이제 209하고 또 209, 309가 둘 다 현대건설인데 저게 3099. 예. 309는 지금 이제 투번들이라고 이제 점은 하나만 점은 하나만 찍혀 있고 투번들이라고 따로 이제 이게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209는 점을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2개를 찍어 놨다. 그래서 이제 뭐 209는 지금 시공 제대로 됐는데 309는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게 물론 공구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 업체도 다를 거고 근데 그러면은 설계에서부터 그러면 저 투번들이라고 하는 저런 표기 방식을 일방적으로 잘 안 쓴다. 네. 하고 저게 이제 설계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의 일반 쓰지 않는 방식이다.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설계 업체의 또 잘못이겠죠. 그럼 설계 업체의 지금 잘못이다. 예.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설계는 누가 맡기냐? 그럼 서울시가 발주를 하는. 애초에 서울시가 공사를 전체 계획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사용 용도와 그것을 가지고 그럼 설계업체에다가 이제 이 설계를 맡길 건데 예. 그러면 설계업체가 잘못된 지금 정보를
원청과 감리에게 전달을 했다. 예. 그럼 애초에 그래서 설계업체에다가 발주를 한 서울시가 애초에 그러면 좀 잘못이 설계업체를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선거 때가 아니라 한다면 거의 대형 게이트처럼 도대체 누가 네. 시민의 안전이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이제 삼풍백화점, 뭐 성수대교, 뭐 걸핏하면 백화점이 합참이 눈앞에 뭐 한강다리가 무너지고 뭐 이런 사회적 참사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광주 아이파크 무너져서 몽땅 철가고 다시 1조 원 현대산업개발이 그거 들여서 다시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인천의 순설 아파트, LH 아파트 주차 사건도 정보. 마찬가지고.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사건이 터져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냥 그 아무리 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몰랐다 한 가운데 서로 내탁 공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만난 분은 이제 지하 2층에 안전을 담당하는 분인데 이제 시민들이 오다 가다 이제 그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니까 엄청나게 본인한테 이제 분노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 공사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하 2층, 3층, 4층, 5층 이 건설과 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책임 관계가 뭐 시공업체나 뭐 감리업체나 뭐 설계업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총괄적으로 누가 원청인 거냐, 핵심인 거냐. 서울시잖아요. 발주처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이 현장에 가서 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보고받은 적 없어. 나는 몰라. 이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만 더 커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뭐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려면 결국엔 이거는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떤? 그 서울시에서 이제 건축 관련해 가지고 부서들이 몇 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조그만 개발 하나 하는데도 법리적인 게 엄청나게 얽혀 있어서 예. 문의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보고들이 서로 오갔나 그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대형 건설사라든가 이렇게 조금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암암리 패스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 자체가 부실했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서울시가 계속 감추고 있다가 균열이 막 422군데가 벽차고 그중에서 생기니까 이걸 갖다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을 불러서 전문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12차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면 균열이 생긴 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안에 철근이 빠져 있다는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외부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지금 철근 조립 상태를 점검해서 균열원이 파악하고 아까 말한 슬라브 압력이 기둥이 갖고 있는 설계 기준값보다 이게 보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균열이 생기는 건 저 전문가는 철근이 빠진 걸 모르고 저 말 한 거거든요. 거다. 알았다면 서울시가 저 얘기를 왜 안 했겠어. 철근을 빠졌다는 걸. 자기들이 지은 죄가 뭔가 감춰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춘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만약에 아까 10월 23일 날 저걸 발견하고 그때 이제 감리를 갖다 지하 4층을 올리는데 감리를 갖다 이제 여기 콘크리트 부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도장 찍어달라 이거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땐 지하 5층만 콘크리트를 부었으니까 다 때려부시고 다시 시작하자 했으면 정말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 거였을 텐데 지금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미 다 올라갔는데 그때 정말로 지하 5층 딱 했을 때 돈 들긴 하겠지만은 그때 걷어냈었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선거 일정이 이미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성과나 치적을 강조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공기를 거죠.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공기를 맞추지 않으면 공기를 맞추지 않으면 이제 토해내야 되는 돈이 몇백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은 하여튼 이번에 그러니까 후보는 이번에 그 저거 관련해서 이 설화라고 하잖아요.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그 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공기를 빨리 맞춰서 이 개통이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개통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었었어요.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 맞춰서 눈에 띄는 성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고 그렇지. 건설사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 하면은 뭐 PF 대출 이런 거 하면은 하루 이자만 몇백억 이렇게 이상 할 텐데 빨리 할수면 할수록 본인들이 좋으니까 지금 5층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4층에 대한 허가도 미리 던지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좀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부분은 그러니까 그 결론이 선거를 떠나서 중요해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 방안일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저 상태로 그냥 개통해도 괜찮다고 하면은 믿고 우리가 개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저는 안 갈 것 같아 솔직히. 예.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지하 4층에 지금 덜렁덜렁 지금 덜렁덜렁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허공에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그걸 가겠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시멘트를 부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균열이 가고 뭔가 붕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해서 국토부하고 등등이 모여서 서울철도공단하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12 그래서 차례나. 그 원인을 찾고자 한 거고 알고 봤더니 이게 누군가 철근을 빼먹은 거다. 2,700개나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시민 안전 입장에서 보면 범죄적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실 공사를 맞습니다. 통해서 이윤을 남기거나 취한 정황이 있지 않겠냐.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방식으로 됐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 사건은 선거와 관계없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 선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점검을 2개월 정도 정부에서 지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예. 자, 여기서 이제 강한수 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고 오늘 정말 그 제가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그 덜렁덜렁. 오늘 뭐 실제로 저 그 4층과 5층 도면을 봐야 그게 예, 맞는지 아닌지. 물론. 예. 일단 5층에서 한 가닥만 올라온 거는 사실이니까. 네. 좀 한 가지만 좀 예. 시간 되시면 예. 그 저는 이게 뭐 어느 게 더 이제 자재비나 예. 아니면 시공을 하는데 인건비부터 해서 예. 를 뭐 따져봐야 될 건데 만약에 지금 그 이제 보강책이라고 했던 강판으로 싸는 이 공법이 한 30억이 더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실제 철근 자재값과 그 다음에 철근 그 인건비하고 예. 실제로 시공하는 데 드는 예. 그 2,700개 정도가 빠지고 그걸 시공하는데 이게 저는 금액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을까? 강판 보강하는데 뭐 30억 정도가 현대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강판 보강하는 게 그 철근 자재값과 인건비와 뭐 관리비와 뭐 이런 거보다 만약에 더 작다 이러면은 앞으로 설계를 저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지. 그렇지. 그런. 뭐 이 강판 이게 막 뭐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아까 잘 그 모르겠습니다. 말한 거죠. 오세훈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는 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건 빠른 공사 재개해서 GTX 빨리 개통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빨리 안전 점검이 우선이고 그렇지.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 개통하면 위험해서 누가 타겠냐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철근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은 되는 건가요? 안 그건 들어가 확인은 안 돼 지금. 예, 그러면 그건 확인이 안 돼. 주문을 제대로 했는지도 다 봐야 그러니까 돼요. 제가 보기에 이거 수사해야 된다니까요. 네, 수사를 해서 확인해야 2,800개 돼요. 철근이 남았으면 그 어디 쌓아둘 만한 데도 없어요. 아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다 둬야 될 수 있어요. 서울시 관급 공사기 때문에 아마 저 조달청 통해서 예. 조달청하고 해서 이렇게를 할 거라서요. 그 철근 가공공장에 지금 뭐 서울시 의회나 예. 그 공사비 지금 저 납품한 거하고 이거 다 계산하고 이런 거 그 주문 서류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하면 그 지금 몇 개 5층에는 지금 몇 개 분량에 어느 정도 몇 톤이 주문이 됐는지 그거만 확인하면 애초에 현대에서 설계 자체를 좀 잘못해서 주문 자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주문은 다 해서 그 가공 공장에는 지금 이제 생산을 해냈는데 예. 가지고 오라고 하지 거지. 않아서 지금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지 예.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부실 시공을 빼먹는 거. 네. 근데 저는 21세기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횡행한다는 게 일단 너무 충격적이고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도 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철근인데 이 철근을 빼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도 돼. 누가 죽든가 다치던가 말거나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내 이익은 취하겠어라는 생각 아니고
시민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뭐 담합이라든가 자기들끼리 어떤 무슨 기업 안에 뭔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서울시하고의 어떤 공무원들 간의 유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거나 뭐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이 일단 불가피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잘 모르면서 또 함부로 예단해서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대책만 막 내세워가지고 야 빨리빨리 추진해서 개통을 빨리 해야 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통해야지 자꾸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멈추고 들여다보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이 정도면 안전해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네. 와. 근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제가 갔을 때 다다다다다 시끄러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사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었어요.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봐야겠네. 국토부에서 지금 현장 점검 지금 2달 동안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좀 아무튼 오늘 중요한 정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